거의 그건 신축에 준하는. 계산기 두드려 보면 나쁜 선택은 아니었다. 당연히 아니죠. 왜냐면 이게 이제 방치돼서 두면은 캐시플로우도 안 나오고 당연히 이제 가치만 떨어지고 있는 건데, 사실 이렇게 자리가 많지 않아요. 지금도 50팀 이상이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50팀이요? 그럼 몇 년치가 지금 예약이 여기가 근데 잡혔다? 대기가 계신 거죠. 근데 세컨하우스는 거의 목적이 휴식에 포커스돼 있어요. 어지럽히지 못하게 해놨어요. 굉장히 미니멀하게. 이제 마이 세컨 플레이스 시대가 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저희가 한 채의 집을 갖고 사는 것만이 저희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그건 이제 당연한 거고, 그 다음이 뭐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저희는 사용되지 않는 시간과 공간에 가치를 만드는 일을, 그러다 보니까 비어있는 시간에 밸류를 만든 거고요, 비어있는 공간에 가치를 만든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공유 세컨하우스 플랫폼 마이 세컨 플레이스를 만들고 있는 클리에 대표 박찬호입니다. 실질적인 금액 같은 게 좀 궁금해요. 맞아요. 네. 3단계가 있다고 했는데 네. 이 집을 예로 들면 네. 이 집은 이렇게 리모델링하고 기획 잡아주시는데 네. 얼마나? 이 집은 2단계에 해당하는 집이었어요. 2단계 집은 예산이 5천에서 1억 5천 정도 소유자분이 지불을 하셨고요. 왜냐면은 이게 기존에 있을 때는 요걸 상상하기 좀 어려운 형태였어요. 밖에도 그렇게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굉장히 좀 손을 많이 봐야 되는 집이었어요. 그래서 3등급도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거의 그건 신축에 준하는. 지금 이제 앞으로 진행되고 있는 집들은 1등급에 해당하는 집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집어넣고 약간의 뭐 페인트 칠, 도배 혹은 이런 것들 조치 정도 하는, 그거는 1,000만 원에서 5천 사이 정도 들어오는. 근데 거의 손댈 게 없다 그러면 이제 더 작은 금액이 들 거고요. 몇백만 원이면 충분할 거고요. 이제 그만큼의 어떤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럼요. 네. 네. 여기는 저희 웹사이트 와서 보시면은 보실 수도 있는데요. 3분의 1 쓰는 것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3분의 1 쓰시는 분들이 월에 약 80만 원 정도 내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그게 세 가구가 모이면 240만 원 정도 내는 그런 집인 거죠. 적지 않은 비용이 캐시플로우가 생깁니다. 그럼 그 안에는 관리비도 있고 뭐 저희 서비스 이용료도 있고 소유자분이 가져가시는 그런 수익도 있고, 그게 이제 세 개가 합쳐진 게 그 정도 금액이고, 이것보다 더 좋은 집은 더 비싸게. 그럼 할수 소유자가 있고요. 실제로 가져가는 돈은 얼마나 돼요? 요거 준했을 때 아예 안 쓰신다고 하고 그냥 전부 다 다른 분들이 쓴다고 하면 100에서 200만 원 사이가 될 것 같네요. 계산기 두드려 보면 나쁜 선택은 아니었다. 당연히 아니죠. 네. 오히려 더 좋은 선택이다. 왜냐면 이게 이제 방치돼서 두면은 뭐 캐시플로우도 안 나오고 당연히 이제 가치만 떨어지고 있는 건데, 오히려 이렇게 쓰게 되면은 캐시플로우도 나올 뿐만 아니라 이게 매각을 원하시면 당연히 상품성이 높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게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쓰시는 분들이 오히려 그 가치를 더 알아주세요. 타임 테이블 이렇게 해갖고 수익이 이렇게 나옵니다. 네. 이렇게 다 보여드리고 오케이 이렇게 합시다 네.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공사 열심히 했어. 그런 다음에 이제 사용자를 이제 모집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네, 맞아요. 여기서 알아서. 당연히. 네. 모집도 저희가 알아서 하고 관리도 알아서 해드립니다. 저희가 그래도 업력이 몇 년 동안 열심히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를 관심 있게 봐주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그래서 요 숲섬을 오픈하고 지금도 계절 단위로 오픈하니까 사실 이렇게 자리가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50팀 이상이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50팀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잠깐만, 50팀이면 1년이 넘어가나요? 1년이면은 이제 3팀씩 4계절이니까 12팀밖에 경험을 못해요. 그럼 몇 년치가 지금 예약이 여기가 잡혔다? 대기가 계신 거죠. 그리고 저희는 이게 마케팅을 아예 안 한 상황에서 그런 겁니다. 왜냐면 저희 팔로우도 조금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고객분, 저희 진정성을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쓰시는 분들 모으는 데는 크게 어렵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요. 오히려 이거를 어떻게 하면 더 잘 쓰게 할까에 대한 검증을 수년간 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충분히 검증을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는 타이밍에 또 찍사부님도 뵙게 돼가지고 이런 기회도 생겼습니다. 50팀 얘기 듣고 조금 이거 진짜 사자가 아니었구나.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그러면 관리 얘기가 또 나와서 네. 뭐 요즘 뉴스에도 나오고 에어비앤비 막 함부로 쓰고, 특히 맞아요. 막 중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집어던지고 물건 막 맞아요. 그렇게 쓰는 분들 계시고, 또 하나는 이 동네 주민들이 왜 저기 뭐 관광지도 아닌데 왔다 갔다 하냐, 맞아요. 시끄럽게 맨날 노래 부르고 막 하냐, 맞아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을 텐데. 일단은 그렇게 일회성으로 방문하는 고객분들의 행태하고
이 집을 나의 세컨하우스라고 생각하고 반복적으로 가는 분들, 그리고 불특정 다수가 쓰는 상품하고 특정 소수가 정해지고 쓰는 거하고는 완전히 결이 다른 것 같아요. 이거를 공유한다는 생각하고 이게 나의 세컨하우스다, 그리고 내가 이거를 다음에도 갈 거고 다다음에도 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하고는 정말 다르고, 저희가 그 몇 년 동안 지켜보고 검증을 했잖아요. 저희 고객이 되게 감사한 거는 저희가 청소하거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도 할 수 있게 구비는 해놨는데 자기는 부족하다. 그래서 청소용품을 사오세요. 내 입맛에 안 맞는다. 아, 이건 좀 오바 같다. 오버 아니에요. 솔직히. 이거 오버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저희가 인증해드릴게요. 계십니다. 세종시에 계십니다. 청소용품을 사온 사람이 어디 진짜 있어요? 청소용품을 사오세요. 이게 내가 쓰고 가면 다음 분이 누가 쓰실지 만나진 않지만 네. 베풀고 가고 싶어 하세요. 오히려 내가 쓰고 이거 마늘 좀 남았는데 드세요? 혹은 저희 텃밭도 있잖아요. 세컨하우스니까 상추 따다 먹고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달라요. 완전 동화 같은 세상이네. 동화까지는 아니고, 이게 찍사홍님도 마찬가지일 텐데 친구 집에 놀러 갈 때랑 그냥 호텔에 갈 때랑 마음가짐이 좀 다르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내 세컨하우스, 그리고 같이 쓰는 분들도 있고 누군지도 알아, 이런 거랑은 결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파손이 만약에 혹 일어난다면 연락 주세요. 내가 이걸 깼다. 왜냐면 당연히 다음 분이 오면 알게 될 일이기도 하고 굳이 감출 일도 아니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일들은 저희가 2년 동안 전혀 일어나지 않았고. 전혀 안 일어났다고. 맞아요. 그리고 노래를 부르시려고 오신 분들은 없으세요, 사실은. 왜냐면 집에서 노래 잘 안 부르시잖아요. 예를 들면 네, 노래를 불렀지만 네, 그러니까 술도 네. 어디 한번 놀러 가서 거하게 먹고 죽자 이런 자리도 있는가 하면 우리 가족들하고 한 잔 마시자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즐기고 가세요. 가족하고 행복한 시간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 인스타그램 같은 거 한번 와서 어떻게 쓰시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꽤 많이 흔적들이 있어요. 이렇게 쓰시는구나 이렇게 딱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마당 같은 데에서 고성방가하면서 노는 게 아니고 오히려 여름 같은 데는 작은 풀장 같은 거 만들 수 있잖아요. 바람 넣어가지고 그런 것들 만들어서 아이들하고 노는. 지금 그냥 단독 전원주택에 사는 분들도 네. 그 딜레마가 있잖아요. 옆에 그런 네, 옆집에서 막 떠들고 맞아요. 막 쓰레기 처리 문제라든가 네. 여러 가지 힘든 부분들이 많은데 맞아요. 여기 오시는 분들은 정말 깔끔하고 깨끗하고 오히려 서로를 배려해주는 그런 분들이다. 무슨 뭐 시험을 보나요? 요것도 있어요. 네. 이게 보시면 알 텐데 저희가 어지럽히지 못하게 설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신기하죠? 네. 어지럽히지 못하게 설계해놨어요. 퍼스트하우스는 기능으로 가득 차 있고 너무나 필요한 게 많아요. 사실 기능적으로. 그러니까 너저분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세컨하우스는 거의 목적이 휴식에 포커스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하더라도 휴식에 가까운 일상생활이기 때문에 어지럽히지 못하게 해놨어요. 굉장히 미니멀하게. 그리고 자기가 쓴 거를 돌아갈 때는 자기 스토리지에 놓고 가야 되는 시스템이거든요. 아, 그래요? 이게 공유하는 거기 때문에 나의 짐은 놓고 다닐 수 있지만 스토리지에 넣어야 돼요. 그래 쓸 때만 꺼내 써야 돼요. 창고가 다 있나 봐요. 네, 맞아요. 방에는 다 붙박이장이 있고 뭐 그런 시스템인데, 그래서 자기가 쓴 거는 다시 넣고 가야 되기 때문에 어지럽히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되게 미니멀하게 저희가 디자인하고 기능적으로도 그렇게 구성했기 때문에. 어떤 분이 또 이런 질문 하셨어요. 콘도 회원권하고 차이점이 뭐냐? 아까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시장이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 호텔 회원권도 일회성에 가깝게 방문하세요. 그러니까 여기를 내가 규칙적으로 계속 가야지라고 가기 쉽지 않은 상품이에요. 예를 들면 14분의 1 정도로 호텔 회원권은 구성돼 있어요. 1년에 한 번 가기도 쉽지 않아요. 호텔 회원권 예약 어렵다는 얘기 되게 많이 들었잖아요. 이게 관광지에 있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관광을 위해서 가는 데 가까워요. 근데 이제 저희 세컨하우스 쓰시는 분들과 저희가 공략하고 있는 시장은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가는 시장. 그러니까 이게 조금 결이 다르다라는 게 있고, 관광지에 대규모로 있기 때문에 또 프라이빗하게 즐기기 어려운 공간 상품이기도 해요. 이렇게 설명드리면 좀 이해하기 쉬울지 모르겠어요. 여행은 특별한 경험을 하러 떠나는 것인데 세컨하우스는 일상을
특별하게 하기 위해서 가는 곳이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저희 고객분들이 여기서 뭐 하시는지 이렇게 여쭤보고 실제로 이렇게 들어보고 하면은 거의 아무것도 안 하세요. 아무것도 안 하러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는 책 같은 거 하나 갖고 오셔서 보신다거나 아니면 가만히 있다거나 멍 때리러 오시는 그런 거에 가까워요. 그래서 삼시세끼라는 프로도 있잖아요. 음. 먹는 게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방을 진짜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다이닝 공간. 그리고 여기서는 해 드시는 거, 해 먹는 일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정말로 삼시세끼가 이렇게 수년간 인기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세컨하우스에서 하는 일이 삼시세끼입니다. 그 침구류 그럼 누가 빨아줘요? 자기가 빱니다. 자기가 들고 가서? 들고 와서 빨아도 되고 저희는 기본적으로 네. 세탁기 건조기가 있는 여기 다 시스템이에요. 있으니까 네. 집처럼 쓰는구나. 네, 실제로 집처럼 쓰세요. 또 하나 재밌는 얘기는 저희 고객분들, 세컨하우스 쓰시는 분들이 그럼 여행을 안 가냐? 아니요, 자주 가세요. 그래서 특이한 거는 황금 연휴 때는 오히려 여기 안 오세요. 여행 가세요. 희한하죠. 그러니까는 오늘 중국 요리 먹었으면 내일은 한식 먹고 싶잖아요. 니즈가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이 시장에 적합한 상품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니즈만 있었고 구현을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농막이라는 좀 기형적인 상품이 생기기도 했죠.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하셨잖아요.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이 집에 와서 나는 테레비가 왜 여기 있지? 뭐 이런 거라든가. 맞아요. 아니면은 나는 텃밭이 싫어. 네. 근데 내가 있는 동안 내가 텃밭 안 쓸 거야. 뭐 이런 사소한 차이들이 있을 텐데. 맞아요. 임대형에서는 사실은 그런 거를 반영하기 쉽지 않고요. 그래서 자유도가 아주 높은 상품은 아니고 대신 소유형은 자기의 지분만큼의 의사표현을 할 수 있어요. 저희가 이제 나눠서 소유하고 소유한 만큼 쓰는 거다 보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여러 번의 투표 같은 걸 하게 되는데요. 그림 같은 거를 이제 걸어놔요. 그런데 나는 마음에 드는 그림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투표를 합니다. 예를 들면은 뭐 휴지 같은 거 바꾸고 싶을 수 있잖아요. 나는 조금 더 두꺼운 걸로 하고 싶다. 세탁기 세제 캡슐로 바꾸고 싶다. 그런 것들이 이제 안건이 생기면 자기의 발언권을 자기 권리만큼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 지인들을 초대할 수 있나요? 네, 이건 나의 집이니까 내가 있는 동안에 초대하는 거는 당연히 문제가 안 돼요. 다만, 저희하고 계약하신 분들 말고 다른 분들만 쓰는 거는 어려워요. 그건 이제 숙박하고 차이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은 출입 통제도 그분만 할 수 있잖아요. 뭐 매번 열어주거나 이런 거는 어려울 거고, 그리고 그런 분들이 쓰면 항상 문제를 일으키더라고요. 어떤 정해진 룰들이 있는데 안 지키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뜻은 그런 거에 가깝잖아요. 그럼 이제 확인을 하면 당연히 찾을 수 있는 지점들이 있어요. 저희가 매번 이렇게 확인할 필요는 없지만 저희가 소유형 같은 경우는 기명회원제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한 가족은 나의 권리를 나눠 쓴다라고 지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부모님하고 쓰는 가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인 같은 경우에는 인원수 제한 없이 마음대로 들어올 수 당연히 있다. 내 집이니까. 학부모 모임 같은 것들, 어머니 모임들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카페 같은 데 가면 오래 있고 이러면 눈치 보이는데 세컨하우스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모임을 하시기도 해요. 왜냐면 저희 공주에 있는 저희 상품은 1시간 이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러면은 거기서 애들은 마당에 풀어놓고 엄마들은 먹을 거 사와서 여기서 모임하고. 그러면 또 반려견 이런 것들은 저희가 반려견 가족과 반려견이 없는 가족하고는 같이 쓸 수는 없더라고요. 행태도 다르고 어떤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달라서 그래서 저희가 반려견 가족을 위한 상품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되는 집이 있고 안 되는 집이 있고 이렇게 나눠집니다. 나오진 않았고 다음 계절에 나올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어떤 분이 청소 도구도 직접 사오신다고 했는데 정말 지저분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죠. 네. 맞아요. 저희가 퇴거할 때는 자기 짐을 넣고 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부분은 좀 해주시는 규칙은 있어요. 예를 들면 테이블에 얼룩 있다면 닦는 거는 상식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해주실 수 있는 분만 모집하긴 해요. 그리고 보시면 이제 로봇 청소기도 있고 잔디도 로봇이 깎듯이 최대한 저희는 이런 것들을 활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저희가 인력이 투입돼서 정기 관리가 이루어져요. 싹 맞아요. 앞뒤로. 맞아요. 내외부를. 그리고 내외부를 청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절기라고 하는 그런 타이밍들에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봄철에는 진해약을 쳐야 된다거나 그리고 여름철에는 폭우를 대비해 가지고
우수를 좀 대비한다거나 그런 것들까지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인력이 투입되는 시스템이고 나머지는 다 원격으로 관리하는 게 저희 방향성입니다. 그 만약에 이제 사시다가 네, 불편한 게 이제 바로바로 생길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뭐 관리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관리실이 여기에 별도로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본사에 있는 팀이 있기 때문에 본사로 요청해 주시면 바로 해결해 드릴 수 해야 된다거나 하는 것들은 이제 해결해 드리고 만약에 조금 시간이 둬야 되는 거다 하면 그렇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 시급한 일들은 아주 크게는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수도가 문제가 있거나 뭐 냉난방이 문제 있거나 이런 거는 되게 시급하기 때문에 현지에 있는 협력업체랑 그거는 바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저희가 사실은 한 달에 한 번씩 방문해서 사전에 문제가 안 생기게 관리를 하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그런 일은 없었던 것 같고 동파 같은 것도 저희가 방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시스템을 계속 고안하면서 넣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일정 온도 이하가 되면 어떻게 작동하게 자동화가 돼 있다거나 그런 것들이 다 돼 있어서 사실은 사전에 방지하는 게 오히려 저희의 기술입니다. 이렇게 이제 수익형 모델로 돌렸어요. 네. 돌려가지고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팔고 싶어. 네. 나 팔고 싶은데 내놓고 싶어. 네. 그러면은 여기서 다 처리해 주시나요? 그렇게 하셔도 괜찮고 사실은 매각은 아직까지 검증이 많이 된 부분은 아니어서 저희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검증을 하게 될 텐데요. 저희가 매각도 충분히 잘 해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데이터가 저희한테 많잖아요. 단독주택은 도면 하나 제대로 안 돼 있는 데가 많아요. 근데 저희는 이거를 만들 때부터 도면은 물론이고 어떤 게 어떤 스펙으로 어떻게 들어가서 어떤 스케줄로 관리됐다 라는 것들이 전부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매각을 원하실 때도 저희가 충분히 잘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실제로 저희 팀원들 중에서 중개사분들이 당연히 계시기도 하고요. 저희가 파트너 중개사 사무소도 되게 많고 저희 모회사에도 중개법인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협력업체와 저희 내부 풀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되고 그리고 계약은 되게 티피컬한 계약이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 전대차 계약은 그래서 뭐 특별히 걱정하실 계약 자체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또 이런 걱정들도 있어요. 이제 이분들이 이제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네, 야 이거 또 몇 년 하다가 또 없어지는 거 아니야?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이런 생각도 하세요. 그러실 수도 있죠. 네. 맞아요. 투자되거나 투입되거나 자산을 갖고 있거나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어떤 소유권이 변화되는 거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개발할 때 들어간 비용도 사실은 이 집을 좋게 만드는 밸류에드 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기 때문에 날아가는 비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없어지는 비용이라는 건 사실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되는지하고 상관없이 그분들의 어떤 자산에 문제가 생길 일은 전혀 없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저희가 굉장히 보편적인 상품으로 이미 검증을 이제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건 있을 수 있지만 이제 그건 저희가 기존에 증명해왔던 것 그리고 앞으로 증명해야 될 숙제라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한테 응원하는 시선으로 지켜봐달라. 네,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신지 좀 궁금하네요. 일단은 두 갈래로 조금 갈라지는 것 같은데 오늘 얘기 많이 나온 부분에서 이제 저희의 비전은 2개 이상의 공간을 갖고 살아가는 라이프스타일 이게 세컨하우스 라이프스타일이라고 하면 이것이 사치가 아니라 보편적인 삶이 되게 만드는 게 저희의 비전인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는 저희 집에 차가 없었거든요. 마이카 시대가 아니었던 거죠 그때는. 근데 지금은 2대 있는 집도 흔하게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어렸을 때 핸드폰은 정말 엄청나게 귀한 거였어요. 정말. 되게 연배가 오래되시네요. 네, 제가 생각보다 네. 생각보다 적지는 동안이시니까. 않습니다. 네, 이제 마이 세컨 플레이스 시대가 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저희가 한 채의 집을 갖고 사는 것만이 저희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우리나라 같이 대한민국 같이 이렇게 이제 선진국이 됐는데 그런 라이프스타일은 적합하진 않아요. 그건 이제 당연한 거고 그 다음이 뭐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한 방향성을 한 가지 저희가 제시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은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건축과 부동산 그리고 자산 운용의 관점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팀인데 저희는 사용되지 않는 시간과 공간에 가치를 만드는 일을 하고 싶어서 만든 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어있는 시간에 밸류를 만든 거고요. 비어있는 공간에 가치를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어떤 자산이 있을 때 이 자산이 낼 수 있는 최대의 밸류를 만들어내는 게 저희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이제 맞아 들어가서 저희는 이 방향성을 요 시장에서 구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쭤볼게요. 그러면 경쟁 상대가 있으신가요? 오늘 사실 경쟁 상대 때문에 여기 나오게 된 건데요. 바로 경쟁 상대는 사람들의 인식입니다. 마이카 시대도 올까 하는 그런 인식이 그 시대에 차를 만드는 사람들의 경쟁 상대였을 거예요. 저희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컨하우스 그거 뭐 되게 할 수 있는 거야? 뭐 그런 인식이 아마 저희 최고의 경쟁자인 것 같고 지금 사실은 이제 되게 보편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해외여행 이제 특별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세컨하우스 갖는 거 특별하지 않게 되는 그런 인식으로 바뀌게 됐으면 좋겠고 저희가 그거를 선도하는 팀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일단 인식이 경쟁 상대다. 굉장히 일단 멋있네요. 아 그래요? 일단 좀 있어 보여요. 아 그래요? 아 다행이네요. 아 오늘 나오면서 없어 보일까봐. 네. 단독주택, 전원주택 갖고 계신 분들 도움 받으실 전문가가 정말 없으셨을 텐데 그 전문가가 이제 나타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냐? 밸류에드 하는 일, 운영하는 일, 매각하는 일까지 다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한테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또 한편에는 이런 세컨하우스 라이프 상상만, 로망만 갖고 계신 분들 많을 텐데요. 이렇게 가볍게 실현해 볼 수 있다는 것들 이번 영상을 통해서 아셨다면 한번 나한테 맞는지 가볍게 해보시는 경험 해보면 좋겠다. 혹시 이번 영상 보시고 궁금하신 분들 아니면 나는 좀 다르게 생각한다 그런 분들 계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우리 단호박님께서 또 답변을 달아주시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찍성님 카페에도 네네. 그런 게시판들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질문 남겨주셔도 저희가 답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제 카페 홍보까지. 고맙습니다. 하나, 둘, 셋. 주거동님 만세! 고생하셨습니다. 네.